관이오는 남에서부터 용모가 걸출하고 총명이 출중했다. 널리 고금서적에 통달하고 경천위지의 재능과 세상을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할 만한 실력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포스가와 함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장사가 끝나면 관이오는 언제나 그를 수입에서 포스가보다 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돌아갔다. 포스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한다. 같이 번 돈에서 반씩 나눠 갖지 않고 관이오는 배나 더 가지고 가는구려. 그런데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럴 때마다 포숙은 관중을 변명했다. 관중은 구구한 돈을 탐해서 나보다 배나 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고 식구가 많다. 내가 그에게 더 가지고 가도록 사양한 것이다. 그대들은 오해하지 마라. 그들의 우정은 이렇듯 지극했다. 또 그들은 일찍이 전쟁에 나간 일이 있었다. 싸움터에 서면 언제나 관중은 후대로 숨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땐 그는 항상 맨 앞에 서서 걸었다. 사람들은 모두 관중을 용기 없고 비겁한 자라고 비웃었다. 그럴 때마다 포숙은 그 관중을 두둔했다. 관중은 용기가 없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다. 그에겐 늙은 어머니가 계신다. 자기 몸을 아껴 길이길이 늙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는 것이다. 어찌 관중이 싸움을 겁내리요. 그들은 함께 일을 하자니 자연 서로 의논도 해야만 했다. 간혹 관중과 포숙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관중을 심술꾸러기니 마음씨가 비뚤어졌느니 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포숙은 언제나 관중을 변명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때를 잘 만날 수도 있고 불우할 때도 있다. 만일 관중이 때를 만나 일을 하면 100번에 한 번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함부로 관중을 비난하지 마라. 관이오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길이 차탄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다. 이것은 유명한 관중의 말로써 후세에까지 전하고 있다. 마침내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자는 교우의 의를 맺었다. 이를 후세에서는 관포지교라 한다. 제왕공 제아가 생존했을 때 일이다. 제왕공의 장자 규는 노나라 여자 몸에서 난 아들이었다. 차자 소백은 거나라 여자의 몸에서 난 아들이었다. 제왕공은 규와 소백이 다 서출인데도 그 둘 중에 하나에게 뒷날 임금 자리를 전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똑같이 스승을 세워 그들을 보좌하고 지도하게끔 했다. 이때 관이오가 포수가에게 조용히 말한다. 지금 주공에게 두 아들이 있소. 다음날 임금 자리엔 규 아니면 소백이 오르게 될 것이요. 그대와 나는 서로 그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들의 스승이 됩시다. 그들 둘 중에서 하나가 군위에 오르거든 우리는 서로 전거하기로 합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언제든지 같은 임금 밑에서 함께 일할 수 있소. 포수관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그 말이 장이 좋소. 이리하여 관이오는 소울과 함께
공자 교의 스승이 되고 포수가는 공자 소백의 스승이 됐다. 한 번은 재앙공이 문강과 만나려고 작당으로 가게 됐다. 이때 포수가가 소백에게 말한다. 주공이 음탕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모든 백성은 비웃고 있습니다. 주공이 지금이라도 버릇을 고치면 지나간 허물은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왕래하며 문강과 서로 교제하시면 결국 마치 뚝이 터져 물이 넘쳐나는 것과 다름없을지니 장차 어찌하리요. 이는 자식된 도리로서 반드시 간해야 할 일입니다. 어찌 무심히 보고만 있으시오. 예, 소백이 아버지 재앙공에게 가서 간한다. 노가 죽은 데 대해 세상에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모두 남녀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합니다. 삼가하고 삼가하소서. 이 말을 듣자 재앙공은 대로했다. 이놈, 너는 무슨 잔소리를 이렇게 하느냐? 재앙공은 노기를 참지 못해 발기로 소백을 걷어찼다. 소백은 더 간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소백이 돌아가 스승인 포수가에게 말한다. 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구려. 포수가가 탄식한다. 내 듣건대 괴상이 음탕한 자에겐 반드시 괴상한 재앙이 있다 합디다. 나는 마땅히 그대와 함께 타국으로 가서 다음 날을 도모할 생각이요. 소백이 묻는다. 타국으로 가면 어느 나라로 가야겠소? 포수가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한다. 그 나라는 항상 변덕이 많습니다. 공자의 외가인 거나라로 가는 것이 좋을 상하오. 거나라는 나라도 적거니와 우리 제나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나라가 적으니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며 또 본국과 가까우니 언제고 즉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백이 찬동한다. 스승의 말씀이 지당하오. 즉시 떠나기로 결정합시다. 이리하여 소백과 포수가는 거나라로 갔다. 그대의 재앙공은 이 사실을 알았으나 그들의 뒤를 쫓진 않았다. 다시 데려오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러던 중 공손 무지가 재앙공을 죽이고 군위에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관여를 초청했다. 관여가 공손 무지의 초청을 받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무지의 목도 튼튼하지 못하거늘 이 자들이 다른 사람 신세까지 망치려는구나. 관여는 궁으로 가지 않고 즉시 소울과 만나 한등한 상의했다. 그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관여는 소울과 함께 공자 규를 모시고 노나라로 떠나갔다. 원래 노나라는 공자규의 외가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규의 생모는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시집온 사람이었다. 노장공은 제나라에서 온 관이요, 소울, 공자규 세 사람을 생돌한 곳에서 살게 했다. 그리고 달마다 의식을 충분히 대줬다. 이는 노장공 12년 봄 2월의 일이었다. 제나라 공손 무지 원년이었다. 모든 신하는 신정을 축하하려고 궁으로 들어갔다. 연친과 관지부는 모든 신하들을 압도하듯 높이 앉아 거만스레 굴었다. 신하들은 다 연친과 관지부를 아니꼽게 생각했다. 옥룡은 모든 신하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걸 알고서는
슬쩍 거짓말을 한다. 요즘 노나라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건대 우리나라 공자 교가 그곳 노나라 군사를 거느리고서는 우리 제 나라를 칠 것이라 합디다. 모든 분들도 그런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대부들이 대답한다. 듣지 못해소이다. 옥름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례가 끝났다. 궁에서 물러나온 모든 대부는 서로 모여 그 길로 옥름의 집으로 갔다. 한 대부가 묻는다. 공자 교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것이라니 그 소문이 참말인지요? 옥름이 모든 대부를 둘러보며 되묻는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소? 동가가가 대답한다. 성군은 비록 음탕무도하였지만 그 아드님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그분이 어서 쳐들어왔으면 하고 날마다 바랄 뿐이요. 모든 대부들 중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그제야 옥름은 모든 대부의 심중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잠옷 비분장개한 어조로 말했다. 놈이 지금 무지 일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소만 그것이 어찌 본일이요. 만사를 세심히 도모하기 위한 것이요. 모든 분들이 도와준다면 장차 임금을 죽인 도적을 없애버리고 선군의 아드님을 위에 올려 모실까 하오. 이 어찌 의거가 아니겠소? 동가가가 묻는다. 그럼 장차 어떻게 계책을 꾸며 하겠습니까? 옥름이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지금 고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선 여러 대로 벼슬을 살아온 분이요. 원래 지혜와 덕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임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이요. 그러므로 연칭, 관지부 두 도적도 고해의 말 한마디면 천금보다 소중히 알 것이요. 더구나 그들은 고해의 조언을 안타깝게 기대하고 있어. 만일 고해가 술이라도 차려놓고 그놈들을 청하게 되면 연칭, 관지부 두 놈은 흔연히 갈 것이요. 이때 나는 궁으로 가서 공손 무지에게 지금 공자 교가 노나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할 요량이요. 원래 무지는 어리석고 용기 없는 자라 반드시 관지부와 연칭을 불러들일 것이요. 그때 무지를 찔러 죽여버리면 그 어느 누가 우리에게 대항하겠소. 그놈을 죽인 후 불을 놓아 신호를 올리겠소. 그리고 궁으로 들어오는 연칭, 관지부를 죽여버리면 이 일은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쉽지요. 동가가가 말한다. 고해도 그들을 원수처럼 미워하오. 더구나 나라를 위하는 마당인데 어찌 이만 일을 사양할 리 있으리요. 반드시 그놈들을 없애고자 할 것이요. 나도 또한 힘을 아끼지 않으리다. 그들은 옥름과 함께 앞으로 할 일을 상의했다. 그리고 대표자 몇 사람이 고해의 집에 가서 이 일을 청했다. 고해는 그들의 말을 듣자 두 말 않고 응낙했다. 대단히 좋은 계책이요. 도적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내 무슨 짓인들 못하겠소. 그날로 동가가는 연친과 관지부에 부중으로 갔다. 동가가는 고해가 그들을 청한다는 걸 전했다. 그 말을 듣자 연친과 관지부는 불감청여언정 고소원하던 터라 기뻐했다. 이에 연친과 관지부는 때를 어기지 않고 고해의 집으로 갔다. 고해는 연친과 관지부에게 큰 술을 권했다. 성군은 도무지 덕이 없었기 때문에 노부는 매양 나라 흥망을 근심했소.
이제 다행히 두 분께서는 새로 임금을 세우셨으니 노부도 덕택에 가묘를 지키게 됐구려. 그러나 이 몸은 늙고 병들어 조반에 나가질 못했소. 이제 겨우 천한 몸이 약간 회복되었기로 특히 한 잔 술로서 두 분을 청하겠소이다. 이는 다만 노부가 사언을 갚고자 함이며 동시에 두 분에게 내 자손들의 앞날을 부탁하려는 것이요. 연친과 관지부는 연신 속으로 기뻐하며 연신 겸사했다. 이때 고해의 집 대문이 소리 없이 닫혀졌다. 고해는 미리 문 지키는 자에게 여한 사람도 들이지 않도록 단속해 뒀던 것이다. 방 안에서 고해는 연신 연친과 관지부에게 술을 권하며 성중에서 불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한편 옥름은 비수를 품고 궁중으로 들어갔다. 그가 공손 무지 앞에 나아가 아랜다. 지금 급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자 규가 노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당도할 것이라 하니 속히 적과 싸울 계책부터 세웁시다. 이 말을 듣자 무지가 황급히 묻는다. 국구 연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속히 불러오너라. 옥놈이 대답한다. 연친과 관대부는 함께 교회에 가서 술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조정에 문무백관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상감과 상의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지는 이 말을 믿고 조당으로 나갔다. 무지가 임금 자리에 앉으려는데 모든 대부가 일시에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다. 무지는 의아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뒤따라오던 옥름이 품속에서 비수를 뽑아 무지의 등을 찍었다. 무지는 임금 자리를 피로 물들이고 그 위에 죽어 자빠졌다. 이리하여 공손 무지는 군위에 오른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애달다. 제왕공에 비로소 다시 무지의 부인이 됐던 연부인은 이 변을 당하자 기고한 자기 팔자를 탄식하고 궁실 대들보에다 목을 메고서는 자살했다. 사관이 실로써 이를 읊은 것이 있다. 다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본 남편을 죽이는데 협력했으나 두 번째 남편의 사랑마저 끝까지 누리지 못할 줄이야. 네 알았으리요. 겨우 한 달 남짓해서 삼척 비단으로 목을 맸으니 차라리 적막한 궁중방을 지킨 것만 못하도다. 옥놈은 공손 무지를 죽인 후 즉시 사람을 시켜 공중뜰에 불을 놓아 연기를 올리게 했다. 시뻘건 불더미에서 일어나는 연기가 하늘을 무찌를 듯 치솟아 오른다. 한편 고해는 연신 연친과 관지부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다. 문득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지키던 자가 들어와 고해에게 조그만 소리로 무엇을 아랜다. 웬일인지 고해는 즉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연친과 관지부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볼 사이도 없었다. 지금까지 처마 밑에 숨었던 장사들이 일제히 나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방 속에선 외마디 소리가 2번 일어났다. 술자리는 피투성이가 됐다. 연친과 관지부의 몸은 몇 토막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연친과 관지부를 따라왔던 시종들도 무기가 없어 몰살을 당했다. 옥놈과 대부들은 속속 고해의 부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연친과 관지부에 배를 짜개고는 간을 내어 제왕공 신이 앞에 바치고는 제사를 지냈다. 동시에 사람을 고분에 있는 이궁으로 보내 제왕공과 그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파오게 했다. 그들은 파온 제왕공의 시체를 새로 염하고 빈소에 모셨다. 그리고 또 일변 사람을 노나라로 보내 공자 교를 모셔 오게 했다. 한편 노장공은 공자 교를 군위에 모시려고 제나라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크게 기뻐했다. 이야기는 지난 날로 돌아간다. 공자교가 노나라에 갔을 때였다. 노장공은 즉시 공자교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 시백이 가난다. 쟤는 강하고 우리 노나라는 약합니다. 제 나라에 임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움직이지 마시고 그 변화하는 것을 관망합시오. 이 말을 듣고 노장공은 군사를 일으키려다 그만뒀다. 한편 문강은 제왕공이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축구에서 노나라에 돌아와 있었다. 문강은 밤낮 없이 아들인 노장공을 들볶았다. 어찌하여 속히 군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치고 있느냐. 나는 무지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 오라버니의 원수를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다가 그 후 문강은 무지가 죽음을 당하고 제 나라에서 공자교를 군위에 앉히려고 모시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크게 기뻐했다. 이에 문강은 더욱 기승스레 노장공을 들볶았다. 교를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된다. 혹 무슨 변개가 또 생길지 누가 안다더냐. 군사를 일으켜 그를 호위하고 제 나라까지 갔다 오너라. 노장공은 그 어머니 문강에게 복귀다 못해 드디어 시백이 가난한 것도 듣지 않고는 친히 병차 300승을 거느리고 조말로 대장을 삼고 친자와 양자로 좌우를 삼고 공자교를 호위하고서는 제나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관이오가 급히 들어가 노장공에게 청한다. 지금 공자 소백이 거나라에 있습니다. 거나라는 이곳 노국보다 제나라에 가깝습니다. 만일 소백이 먼저 들어가면 자연 누가 임금이 되겠느냐에 대해 말썽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신에게 좋은 말과 군사를 빌려줍시오. 먼저 가서 뒷말 없도록 미리 일을 꾸며 영접하겠습니다. 노장공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되묻는다. 무장한 군사 몇 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소. 병차 30승만 빌려주십시오. 노장공은 두말 않고 병차 30승을 관여에게 내줬다. 이에 관여가 먼저 출발했다. 한편 거나라에 있는 공자 소백은 본국에서 난이 일어나 임금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포수가와 함께 상의했다. 소백이 포수가에게 묻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포수가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대답한다. 관여가 공자교를 데리고 본국에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일이 매우 급합니다. 거우에게 말하여 병차를 빌려 즉시 출발합시다. 거우는 포수가의 청대로 병차 100승과 군사를 내줬다. 이에 포수가와 공자, 소백은 거군의 호위를 받고 본국으로 달렸다. 한편 관유는 병차 30승을 거느리고 밤낮 없이 본국을 향해 달렸다. 관유가 중묵당에 일렀을 때다. 관유는 비로소 거나라
군사가 먼저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여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했다. 병차를 풍우같이 몰아 거나라 군사의 뒤를 쫓았다. 관여가 300리쯤 갔을 때다. 그는 마침 거나라 군사들이 병차를 세우고 밥 짓는 것과 만났다. 관여가 바라보니 공자 소백이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관여는 소백이 앉아있는 수레 앞에 나가 국궁으로 아랜다. 공자께서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니까? 공자 소백이 대답한다. 부군이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내 친상에 가는 길이오. 관여가 아랜다. 공자규는 선군의 맞이십니다. 마땅히 이번 상사의 주인은 공자규이십니다. 그러니 공자는 잠시 이곳에 머무시고 헛되이 수고 마십시오. 이때 곁에 있던 포수가는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와 만났건만 말없이 관이오의 거덕만 노려보다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관중은 물러가라. 우리는 각기 주인이 다르다. 굳이 여러 말 할 것 없다. 관유는 대답 않고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거나라 군사들이 눈썹을 치켜뜨고는 노한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지 않는가. 거나라 군사는 약자직하면 즉시 싸울 기색이었다. 관유는 자기가 거느리고 온 노나라 병차, 소백이 거느리고 온 거나라 병차, 백승과 도저히 겨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시다면 하는 수 없지요. 나는 물러가겠소. 관유는 겉으로 물러가는 체하고는 돌아섰다. 관유는 얼마쯤 가다가 휙 돌아섰다. 어느새 관유는 번개같이 활을 잡아당겨 수레에 앉아있는 소백을 향했었다. 화살은 사정없이 날았다. 무심히 수레 위에 앉았던 소백은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공자 소백은 입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곧 기둥이 넘어박히듯 수레 위에 쓰러졌다. 포수가는 황급히 소백을 부축했다. 그러나 소백의 몸은 꼼짝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이 어인 변인고 하고 소리쳤다. 일제히 곡성이 진동했다. 관여는 그저 소백이 죽은 것을 알고는 나는 듯이 말에 올라탔다. 얼마쯤 달아나다가 거군의 추격이 없음을 알고는 관여는 비로소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길이 탄식했다. 공자규는 복이 많구나. 그가 임금이 될 발자이기에 내가 쏜 한 대 화살에 소백이 죽은 것이다. 관여는 뒤에 오는 노장공을 만나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는 다 공자의 복이지 나의 공은 아닙니다. 하고 축하했다. 이래 노장공과 관이오와 공자규는 안심하고 다시 천천히 떠났다. 이르는 곳마다 읍장들이 바치는 물품과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유유히 제 나라로 향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리요. 관여가 쏜 화살은 소백의 혁대 갈고리에 맞았을 뿐이었다. 소백은 전부터 관이오가 활을 잘 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또 노나라 군사가 다시 쏘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입술을 깨물고 피를 흘리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죽은 듯이 쓰러졌던 것이다. 이래야 소백은 관이오와 노금만이 아니고 거느리고 온 시종인과 거나라 군사와 포수가까지 속였던 것이다.
포수가가 재촉한다. 관중이 비록 가버렸으나 또 쫓아올지 모릅니다. 지체 말고 속히 가사이다. 예, 소백은 변복하고 온차에 송장 실리듯 틀어누워 소로로 달렸다. 소백과 포수가 일행은 임치 가까이 일렀다. 예, 포수가는 홀로 수레를 달려 먼저 성중으로 들어갔다. 포수가는 성중에 들어와서 두루 모든 대부를 찾아보고는 공자 소백의 어질고 덕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대부는 매우 난처했다. 장차 공자 교가 올 것이오. 그럼 우리는 그를 어찌 대우하겠소? 포수가가 대답한다. 우리 쟤는 잇따라 임금이 죽음을 당했소. 만일 어질고 덕 있는 분이 아니면 능히 이 어지러운 시국을 안정시키지 못하리다. 더구나 교를 영접하기 전에 소백이 먼저 오셨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이요. 만일 우리나라 군의에다 교를 올려놓게 되면 노장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보답을 요구할 것이요. 그런 예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보아온 바라. 지난날 송나라가 자도를 정나라 군이 올려놓고는 그 갚음을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싸움이 끝나질 않았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환란을 겪은 후라. 장차 어찌 노나라 요구를 감당할 수 있으리요. 그제야 모든 대부가 의론조로 묻는다. 그러면 노의 뜻을 어떻게 사절해야 합니까? 포수가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우리에게 이미 임금이 계시니 그들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없으리다. 대부 스푼과 동가가가 일제히 외친다. 수가의 말씀이 옳소. 이리하여 마침내 모든 대부는 소백을 영접하기로 작정했다. 드디어 소백은 성 안으로 들어가 제나라 군이 올랐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제왕공인 것이다. 여몽이 시로써 관유가 소백을 쏜 것을 읊은 것이 있다. 노나라 임금은 기뻐하고 거나라 군사는 근심했건만 혁대 갈고리를 맞춘 것이 문제가 아니로다. 소백이 그 순간 방편으로 죽은 채 한 걸 보면 이미 그는 모든 제후를 통합할 만한 지혜가 있었도다. 포수가가 말한다. 우리는 노군이 이르기 전에 막아야 하오. 이에 중손추가 노장공을 만나려고 떠났다. 그는 도중에 노장공 일행과 만났다. 중손추가 포수가에 말을 전한다. 우리 제나라엔 이미 임금이 즉위하셨습니다. 군우는 물러가시오. 노장공은 소백이 죽지 않았다는 걸 그제 알았다. 노장공이 대로하며 부르짖는다. 적어로 군인은 장자가 있는 법이다. 어찌 차자가 임금이 될 수 있느냐. 과인이 삼군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물러갈성 싶으냐. 중손추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가 제왕공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제왕공이 포수가에게 묻는다. 노가 물러가지 않겠다 하니 어찌할꼬. 포수가가 대답한다. 전 그렇다면 군사로 막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예, 포수가는 왕자 성부로 우군장수를 삼고 영월로 부장을 삼고 동각으로 좌군 장수를 삼고 중손추로 부장을 삼고 옥놈으로 선봉을 삼았다. 포수가는 제왕공을 모시고 중군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병차 500승을 나눠 거느렸다.
동과가가 청한다. 노는 우리에게 준비 있을까 두려워서 반드시 냉큼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건시의 물과 풀을 이용해 그곳에 우리 군사를 매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다 군사를 일단 매복시키고 기회를 엿보아 공격하면 반드시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포수가가 대답한다. 좋소. 이리하여 영월과 중선추는 각계 군사를 거느리고는 가서 길을 나눠 매복했다. 왕자 성부와 동가가는 노군의 뒤를 끊으려고 다른 길로 빠져나갔다. 다시 포수가는 옥눈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되 적을 유인해서 끌어들이게 했다. 한편 노장공은 공자 규일행과 함께 건시 땅에 일렀다. 관요가 아랜다. 소백은 이제 겨우 군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직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일을 시작해야만 반드시 성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장공은 비꼬여진 심사로 관요를 핀잔한다. 그대 말을 믿는다면 소백은 벌써 죽었어야 할 거 아닌가. 이곳에다 영체를 세워라. 드디어 노장공은 전방에다 영체를 세우고 공자규는 후방에다 영체를 세웠다. 서로의 사이는 20리 남짓했다. 노군 간첩이 돌아 보고한다. 제군이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노장공이 흰소리를 한다. 내 먼저 제군을 무찔러 성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혼이 나게 하리라. 노장공은 양자를 거느리고는 행차를 타고 앞으로 달려가 제나라 선봉 옥눈과 대진했다. 노장공이 큰 소리로 옥눈을 꾸짖는다. 내 스스로 괴수가 되어 도적 공손 무지를 죽이고 우리 노나라의 사람까지 보내 공자규를 임금으로 모셔가겠다고까지 하고서 이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편하기냐? 도대체 내 놈의 신의는 어디에 있느냐? 말을 마치자 노장공은 즉시 활을 잡아당겨 옥눈을 쏘려했다. 옥눈은 부끄러운 기색으로 머리를 얼싸안고는 쥐구멍을 쳤듯이 달아났다. 노장공은 즉시 조말에게 명해 옥눈을 뒤쫓겠다. 얼마쯤 달아나던 옥눈은 문득 돌아서서 뒤쫓아오는 조말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불과 수업을 싸우자 옥눈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달아난다. 이 조말은 창을 높이 들고 젖먹던 힘까지 다 키우려 옥눈을 뒤쫓았다. 어느덧 포수가의 대구는 보이지 않게 배암 감듯 조말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드디어 조말은 제군의 포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았다. 결국 조말은 자충우돌, 몸에 화살까지 맞고 죽을 힘을 다해 겨우 포위에서 벗어나 달아났다. 한편 노나라 장수 진자와 양자는 혹 조말에게 실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을 쫓아가 도우려는데 문득 좌우에서 포성이 들렸다. 지금까지 매복하고 있던 영월과 중선추가 군사를 거느리고 일제히 뛰어나왔다. 보라, 앞에선 포수가가 중군을 거느리고 일자로 열을 벌리고 오지 않는가. 노군은 삼면에서 진격해 들어오는 제군을 감당할 수 없어 점점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예, 포수가가 전령한다.
능히 노후를 사로잡아 오는 자 있으면 일만 집에 있는 고을을 상으로 줄이라. 이 말을 전하는 군사들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성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이에 노나라 장수 진자는 급히 노장공에 수놓은 황기를 땅바닥에 눕혔다. 그리고 양자는 그 기를 자기 병차 위에 꽂았다. 진자가 묻는다. 장차 어쩌려고 황기를 꽂느냐. 양자가 대답한다. 내 제나라 군사를 속이리라. 노장공은 형세가 다급해지자 급히 병차에서 뛰어내려 매복으로 가장하고 조그만 초자를 타고서는 달아난다. 이에 진자는 노장공을 호위하고 힘껏 싸워 제군의 포위를 뚫고 나간다. 이때 영월은 수놓은 노의 황기가 나부끼는 걸 보자 그곳에 노장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군사를 지휘해서 겹겹으로 에워쌌다. 그자 양자가 토구를 벗고 얼굴을 내보이며 말한다. 나는 노나라 장수다. 우리 임금은 이미 멀리 가시고 이곳에 없으니 헛수고 말아라. 드디어 포수가는 제나라 군사가 완전히 이긴 것을 알고는 금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중선추는 노장공이 탔던 육로를 뺏어 바치고 영월은 노장 양자를 사로잡아 바쳤다. 제왕공은 즉시 노나라 투장수를 군전에서 참했다. 제왕공은 아직 왕자, 성부와 동가가의 군사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영월과 중선추를 건시에 머물러 있게 하고 개가를 부르면서 먼저 회곤했다. 한편 관이오는 후영에서 주중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는 싸움의 결과를 알고자 궁금했다. 이었고 그는 전영의 노군이 제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울과 공자규에게 후영을 지키게 하고는 드디어 관이는 병차를 거느리고 노장공을 도우러 달려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관여는 달려가던 도중에 이편으로 도망해오는 노장공과 만났다. 그들이 서로 군사를 합치고 있을 때 조말이 또한 패잔병을 거느리고 왔다. 모든 병차와 군사를 점호해 본즉 10중 7을 잃고 있었다. 관여가 길이 탄식한다. 군사들이 사기를 이미 잃었으니 잠시도 머물 수가 없다. 그들은 영체를 뽑아가지고 떠났다. 그들이 이틀 동안 행군을 했을 때였다. 문득 그들이 앞길을 가로막으며 일대의 병차가 왔다. 그것은 왕자 성부와 동가가가 사익길로 되돌아가 노군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참이었다. 조말이 창을 높이 들고는 외친다. 주공은 속히 달아나소서. 신은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는 진자를 돌아보며 부탁한다. 그대는 나를 도우라. 이에 진자는 왕자 성부에게로 달려들고 조말은 동가가와 대적했다. 이러는 동안 관이오는 노장공을 호위하고 소울은 공자규를 호위하고 길을 뺏어 달아났다. 홍포 입은 젊은 장수가 달아나는 노장공을 급히 추격했다. 노장공은 활을 들어 뒤쫓아오는 장수를 쐈다. 그 홍포 입은 젊은 장수가 이마에 화살을 맞고는 길가에 굴러떨어진다. 이번은 백포 입은 장수가 노장공의 뒤를 쫓았다. 노장공은 또 활을 쏘아 한 대의 그 뒤쫓아오는 자를
죽여버렸다. 최고는 그저 노장공에 대한 추격을 늦추었다. 달아나면서 관이오가 높은 소리로 하령한다. 모든 군사는 치중과 무기와 갑옷과 말을 길에 모조리 버려라. 제군은 노근이 길에 버리고 간 물건들을 줍기에 바빴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노장공, 공자규, 관이오, 소울 등은 멀리 달아났다. 한편 조말은 제나라 군사를 무찌르다가 배에 칼까지 맞았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제나라 군사를 무수히 죽이고 포위를 뚫고 달아났다. 진자만이 싸우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사관이 이 일을 논한 것이 있다. 노장공이 건시에서 패한 것은 스스로 취한 반이 누구를 원망하리요. 또 시로써 탄식한 것이 있다. 노에겐 규가 원수의 자식이었거늘 노는 어찌하여 군사까지 일으켜 도우려 했느냐. 만일 노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생각했다면 차라리 규보다도 무지를 도왔어야 할 것이다. 노장공 일행은 범 아가르에서 벗어나듯 또는 고기가 그물에서 벗어나듯 달아났다. 제나라 장수 스풍과 동가가는 쉬지 않고 그들의 뒤를 쫓아 바로 문수를 거느리고는 노나라 경내까지 들어갔다. 두 제나라 장수는 노나라 땅인 문양의 발을 빼앗고 그곳을 지킬 사람까지 두고서 돌아갔다. 그러나 노나라 백성들은 아무도 제나라 장수와 다투려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제나라 군사는 크게 승리했다. 한편 제왕공 소백은 이른 아침에 조회에 나갔다. 모든 신하들이 축하한다. 포수가가 앞으로 나가 아랜다. 지금 규가 노나라에 있고 관요와 소울이 그를 돕고 있으며 또한 노나라가 그들을 도우니 이는 우리 제나라의 근심입니다. 그러니 신은 축하할 것이 없습니다. 제왕공이 묻는다. 경의 말이 옳소.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포수가가 대답한다. 이번 건시 싸움에서 노는 간담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삼군을 거느리고 노나라 경계까지 가서 그들을 위압하겠습니다. 즉 노나라가 규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노나라를 치겠다고 얼러대겠습니다. 그러면 노가 반드시 두려워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제왕공이 말한다. 과인은 모든 백성과 함께 그대 말을 좇을 뿐이요. 예, 포수가는 병차와 군마를 뽑고 대군을 거느리고 문양으로 갔다. 그는 문양에 일러 공손 스풍을 노나라에 보냈다. 포수가가 스풍에게 주어보낸 서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외신 포수가는 노연을 전하께 백배하고 아뢰나이다. 집안엔 주인이 둘없는 법이며 나라엔 임금이 둘없는 법입니다. 우리 임금이 이미 종묘를 받들고 계시건만 공자교가 다투어 뺏으려 하니 이는 서로 법을 존중하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 임금께서 형제간 우애로서 차마 그를 죽이고자 않으시니 원컨대 귀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공자교를 처치해 주소서. 더구나 관여와 소울은 우리 주공의 원수입니다. 청컨대 우리에게 돌려주사 우리나라 태묘 앞에서 그들이 죽게끔 하여 줍시오. 포수가가 스풍이 떠날 때 신신 부탁한다. 관여는 천하 기재이다. 내 장차 임금께 관여를 천거해서 불렀을 작정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지 않게 하여라. 수봉이 묻는다. 만일 노가 꼭 자기 손으로 관요를 죽이겠다면 그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수가가 말한다. 그럴 땐 다만 관요가 우리 주공에 혁대 갈고리를 쏘았다는 것만 강조하라. 노는 관요가 제 나라로 가기만 하면 우리 주공 손에 반드시 죽음을 당할 줄로 믿을 것이다. 수봉은 연신 머리를 끄덕이고서는 노나라로 갔다. 노장공은 포수가의 서신을 보고는 즉시 시백을 불러 앞날을 상의했다. 그들의 계책이 장차 어떠할 것인지 또한 하해를 보라.